1964년 텍사스 캐니언 호수는 평화로웠죠. 과달루페 강에 세운 이 거대 댐은 모두의 희망이었어요.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죠. 1958년부터 6년간 이어진 대공사였어요. 미 육군 공병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했죠. 과달루페 블랑코 강 관리청은 수자원과 발전을 담당했고요. 두 기관의 시스템은 철저히 분리 운영됐어요. 겉보기엔 완벽한 협업처럼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 못한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관리 사각지대였죠. 누구도 완벽히 책임지지 않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흐르며 이 작은 틈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대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설계는 시험대에 올랐죠. 모두가 평화롭던 순간 댐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작은 균열이 거대한 파열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수만 톤의 물이 통제 불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의 참사는 관리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어요. 이후 책임 분담 규정은 더욱 명확해졌죠. 캐니언 호수는 오늘날까지 그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코피아포의 평범한 아침이 찾아왔죠. 이날이 역사적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산호세 광산은 칠레 구리 산업의 핵심이었지만 치명적 경보들을 무시하며 운영되고 있었죠. 칠레 안전관리국의 수많은 경보도 소용없었어요. 2008년엔 이미 43명이 광산사고로 사망한 전례도 있었죠. 오후 2시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4명이 광부 중 1명만 겨우 탈출했지만 나머지 33명은 지하 700m에 갇혔죠. 이들은 비상사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은 유일한 선택은 비상대피소뿐이었죠. 국영광업회사 코델코가 구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탐사용 시추공이 뚫리기 시작했고 17일 후 기적처럼 드릴 비트에서 쪽지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잘 있어요. 대피소의 33명 모두요. 이 메시지는 전 세계에 충격과 희망을 안겼죠. 나사까지 참여한 국제적 노력으로 구조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69일 후 2010년 10월 13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광부가 성공적으로 지상으로 구조됐죠. 이 사건은 안전경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1903년 12월 30일 시카고의 이로쿼이 극장은 완전 방화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개장 한 달 만에 602명이 비극을 낳게 되죠. 그날 오후 미스터 블루 비어드 공연이 1700명의 관객을 매료시켰어요. 갑자기 무대 위 아크 등이 고장 나 전에 불꽃이 튀었어요. 무대 관리자들이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빠르게 번졌죠. 안전 커튼을 내리려 했지만 중간에 걸려버렸어요. 코미디언 에디 포이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공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관객들은 출구로 향했지만 많은 문이 잠겨있거나 밖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탈출구는 부족했고 비상구 표시는 희미하거나 아예 없었죠. 극장은 안전규정 미비에도 시 공무원 묵인 아래 개장했었습니다. 화재는 단 몇 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극장 전체를 삼켰어요. 발코니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많았지만 생존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602명 사망, 250명 부상으로 미국 최악의 극장 화재가 됐죠. 거의 100년 동안 미국 단일 건물 재해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어요. 이후 건축 안전 규정과 단속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회전식 문과 밖으로 열리는 비상문은 이 비극의 교훈으로 도입됐죠. 극장 문마다 패닉바가 설치되어 긴급 상황 시 쉽게 열리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많은 규정들이 이 비극에서 비롯되었죠. 인간의 부주의와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대가는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이로쿼이 극장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1971년 11월 스코틀랜드 케언곰에서 영국 최악의 산악재앙이 발생했어요. 15세 학생 6명과 2명의 리더가 이틀간이 탐험을 시작했죠. 그날 아침 닥쳐올 비극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고지대 날씨는 급변했고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겨우 커런쉘터라는 간이 대피소를 향해 발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거친 날씨 속에 대피소 도달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가른 결정적 순간이었죠. 영하의 눈보라 속에서 이틀 밤을 야외에서 버텨야 했어요. 점점 체온이 떨어지고 움직임은 둔화되었습니다. 결국 학생 5명과 리더 보조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학생 1명과 그룹 리더뿐이었죠. 그들도 심각한 저체온증과 동상에 시달렸어요. 이 사고는 영국 최악의 산악재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사고 조사가 시작되었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이 이어졌어요. 학교 탐험대 리더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의 중심이었던 커런쉘터는 1975년 철거되었죠. 이 결정은 정치, 산악, 경찰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내려졌습니다. 대피소가 너무 위험하다는 의견과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충돌했어요. 이 비극은 우리에게 자연의 겸손과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93년 3월 12일 평범한 날이 재앙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멕시코만 위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어요. 세기말의 폭풍이라 불릴 괴물이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위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이 사이클론은 거침없이 북상했죠.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캐나다부터 온두라스까지 뒤덮었죠. 따뜻한 남부 엘라베마, 조지아에도 엄청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유니언 카운티는 무려 89cm의 눈이 쌓여 모든 것을 마비시켰죠. 버밍햄은 드물게 33cm의 눈과 함께 허리케인급 강풍을 맞이했어요. 기록적인 저기압은 폭풍의 맹렬함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죠. 루이지애나와 쿠바 사이 플로리다에는 엄청난 해일이 덮쳤어요. 해일과 함께 발생한 토네이도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폭풍이 지나간 후 미국 남부와 동부는 기록적인 한파에 갇혔어요. 1천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어 암흑과 추위 속에서 고통받았죠. 미국 인구의 40%가 이 거대한 폭풍의 영향을 직접 경험했어요. 결국 미국에서만 20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비극으로 기록되었죠. 전체 사망자는 318명에 달했고 피해액은 55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 폭풍은 1993년 3월 15일 북대서양에서 비로소 소멸했어요.
세기말의 폭풍은 인간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두려움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해요. 1987년 10월 15일 아침, 영국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대서양에선 거대한 폭풍이 영국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속 135마일의 날씨 폭탄이었지만 아무도 예상 못했죠. 초기 예보는 정확했지만 이후 예측들이 엇갈렸어요. 심지어 BBC 기상캐스터는 폭풍은 안 온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런던부터 프랑스 해안까지 시속 217km 강풍이 모든 것을 덮쳤죠. 숲은 쓰러진 나무들로 뒤덮였고 도로는 폐쇄됐어요. 학교는 문을 닫았고 수천 가구가 전력을 잃었죠. 최고 풍속은 프랑스 시속 217km, 영국 시속 190km였대요. 이 폭풍은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앙이었죠. 그날 밤 최소 22명이 무고한 생명이 폭풍 속에 희생되었어요. 가장 큰 피해 지역은 런던, 켄트, 동부 해안 등이었죠. 이 재앙은 단순한 날씨가 아닌 예측 실패의 결과였어요. 그 후 영국의 기상 관측 시스템은 완전히 개편되었죠. 컴퓨터 모델과 예보관 훈련도 대폭 강화되었고요. 뼈아픈 교훈이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1987년 대폭풍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이것이 바로 1987년 대폭풍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798년 8월 1일 이집트 아부키르만, 아무도 그날 밤 비극을 예측 못했죠. 프랑스 함대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상륙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프랑스 제독 브리에는 함대를 정박시키고 완벽한 방어라 믿었죠. 함대 왼쪽은 해안선, 오른쪽은 암초, 누구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국 넬슨 제독은 2달 넘게 프랑스 함대를 끈질기게 추격 중이었죠. 넬슨은 나폴레옹의 목적지를 찾기 위해 지중해를 샅샅이 뒤졌어요. 몇 시간 차이로 놓치기도 했지만 드디어 이집트 해안에 도착합니다. 브리에 제독은 방심했어요. 밤이 깊어 전투가 벌어질 줄은 몰랐죠. 넬슨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에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해요. 그는 프랑스 함대와 해안선 사이 브리에가 완벽하다 믿던 틈을 노렸죠. 일부 영국 함선은 암초에 좌초될 뻔하며 아슬아슬하게 진입했어요. 프랑스 함대는 측면에서 공격받았고 지옥 같은 전투가 시작되었죠. 브리에의 기함, 오리앙은 집중포화를 맞으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제독 브리에는 전사했고 그의 배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였어요. 밤 10시 거대한 폭발음이 밤하늘을 갈랐죠. 오리앙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 명의 프랑스 수병들이 바다에 던져졌고 함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다음날 아침 프랑스 함대는 거의 전멸했어요. 단 2척만이 탈출했죠. 나폴레옹은 이집트에 고립되었고 그의 인도 원정공은 산산조각 났어요. 넬슨의 이 대담한 전략은 해전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브리에의 완벽한 방어는 한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죠. 1904년 6월 15일 화창한 뉴욕 아침이었죠. 세인트 마크 교회 교인 1342명이 소풍 가려고 제너럴 슬루커모에 올랐어요. 아무도 이날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일 줄은 몰랐죠. 항해 중 보일러실 근처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오래된 호스는 터지고 소화기는 작동 불능이었죠. 선장의 잘못된 판단은 불길을 더 키웠어요. 육지 대신 섬으로 향하며 불이 배 전체로 번졌고요. 승객들은 혼란에 빠졌고 구명조끼는 믿을 수 없게도 부서졌어요. 수년간 보관돼 낡고 부패한 구명조끼는 쓸모가 없었죠. 심지어 저렴한 코르크 가루로 채워져 있었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구명조끼에 매달았지만 아이들은 가라앉았어요. 1342명 중 1021명이 사망,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었죠. 이것은 타이타닉 침몰 전 20세기 최악의 해상 재난이었어요. 뉴욕시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해상 비극으로 기록되었죠. 작은 부주의와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인재였어요. 이후 해상 안전 규정은 훨씬 강화되었죠. 하지만 잃어버린 생명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비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죠.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비극입니다. 2010년 2월 27일 새벽 3시 34분, 칠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엄청난 지진이 덮칠 거라는 사실을요. 규모 8위 강진이 3분간 칠레 중부를 강타했어요. 강력한 흔들림은 인구 80%가 사는 6개 지역을 덮쳤습니다. 콘셉시온, 아라우코, 코로넬은 최악의 피해를 겪었죠. 수도 산티아고에서도 건물이 흔들려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요. 진동은 아르헨티나, 심지어 2400km 떨어진 페루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는 1960년 발디비아 지진 이후 칠레 최대 규모였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 해안 마을을 덮쳤어요. 탈카오아노 항구는 심하게 파괴되었고 도시는 물에 잠겼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53개국에 발령되어 세계가 숨죽였죠. 심지어 캘리포니아와 일본 도호쿠 지방에도 작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던 이 질문의 답이 밝혀졌어요. 2014년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두 지각판 사이에 쌓인 수압 이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보이지 않는 작은 압력이 재앙을 키운 거죠.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은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날의 산부는 영원히 칠레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2005년 8월 강력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멕시코만에 등장했어요. 이 폭풍은 1392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1250억 달러의 피해를 남겼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자연의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카트리나는 8월 23일 열대 파동과 우울증 잔해가 합쳐져 형성됐어요. 플로리다를 스치며 잠깐 열대 폭풍으로 강해졌죠. 그리고 멕시코만으로 들어서며 빠르게 카테고리 5로 격상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고 뉴올리언스에선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10만에서 15만 명이 도시에 남았죠. 8월 29일 카테고리 3으로 약화되어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습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렸어요.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뉴올리언스의 80%와 인근 지역이 물에 잠겼죠. 가장 큰 인명 손실은 놀랍게도 홍수 때문이었어요.
연방정부가 건설한 허리케인 보호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죠. 특히 뉴올리언스 주변의 제방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폭풍에 이 공학적 결함은 도시를 삼켜버렸어요. 수만 명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대규모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실수가 빚어낸 비극이었어요. 카트리나는 우리에게 준비와 책임의 중요성을 경고했죠. 그 비극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